내달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릴 유나이티드 센터 이사회가 7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리노베이션 및 증축 개발 계획 1901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쿠카우니 재무관실은 지난해 재산세를 초과 납부한 부동산 소유자 1000여 명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총 2200만 달러 이상이 쿠카우니 주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IT 대란 이후 델타항공의 운항 차질이 계속되고 있죠. 어제 오후까지 6천여 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된 가운데 공항에서 대기하던 승객들의 불만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문제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킴벌리 치틀 비밀 경호국 국장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실패에 책임을 지고 결국 사임했습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코인 시카고 지부가 한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시카고 호프 2024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손지선 회장을 통해 자세한 정보 살펴봅니다. 시민구원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가 한층 더 편리해집니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달 시작한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의 기간과 대상자를 크게 늘리면서 한인들을 포함해 많은 시민구원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확실해진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경합주에서 첫 유세에 나섰죠.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해리스가 트럼프를 상대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편 대선을 석 달 반 앞두고 재선 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후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가 오는 9월 4일 수요일 오후 7시 시카고 지역 목회자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죠. 이에 앞서 교인 및 목회자 인식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데이터 조사가 8월 3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달 21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달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릴 유나이티드 센터 이사회가 7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리노베이션 및 증축 개발 계획 1901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센터 주차장을 포함한 주변 지역 55에이커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주민들에게 쉼을 제공할 녹지와 6,000석 규모의 공연장, 주차장에 있는 고가 공원, 호텔, 상점 등 복합 용도의 지구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6천여 개의 건설 일자리와 12,000개의 정규직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 연간 45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와 연간 1억 400만 달러의 세수 창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10개년 계획의 이 프로젝트는 총 7단계로 진행됩니다. 착공은 이르면 2025년 내년 봄으로 예상됩니다. 쿠카우니 재무관실이 지난해 재산세를 초과 납부한 부동산 소유자 1000여 명에게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총 2200만 달러 이상이 쿠카우니 주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에 따르면 2200만 달러의 환급금은 1099명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이 중에 5813명에게는 직접 송금되며 4286명에게는 8월 9일까지 우편으로 체크가 전달됩니다. 파파스는 대부분의 환급금이 재산세 면제를 받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지급될 것이라며 이는 2차 분할 납부 세금 청구서에 적용돼 총 납부금을 줄여준다고 밝혔는데요. 면제 대상에는 노인과 노인 동결 및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2023년 2차 재산세 청구서 마감일은 8월 1일입니다. 수혜자 대부분은 어떤 서류 작업도 필요 없다고 전했는데요. 자동 환불 대상 확인은 온라인 쿠카우니 트레저러.com을 방문해 보라색으로 된 재산세 개요 상자를 클릭해 주소 또는 14자리 재산 색인 핀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카우니는 2018년 자동 환불 프로그램을 도입했죠. 이후 이를 통해 16만 5,114명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별도의 신청서 없이 1억 4,320만 달러의 환급금을 지불해왔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IT 대란 이후 델타항공의 운항 차질이 계속되고 있죠.
어제 오후까지 6천여 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된 가운데 공항에서 대기하던 승객들의 불만은 폭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지난 금요일 이후 6천 편이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한 델타 항공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모든 항공 승객은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델타 항공은 해당 부서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정시 서비스 회복과 지연 및 취소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돌보고 또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델타 항공은 대규모 결항 사태 발생 닷새째인 22일 오전에도 세계적으로 수백 편의 항공기 운항을 취소해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죠. 글로벌 IT 대란으로 대규모 항공기 결항 및 운항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델타 항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항공사들은 시스템 복구로 마치고 현재 거의 정상 운항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델타 항공의 경우 최악의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번 주말까지 항공편 취소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델타 항공의 IT팀은 오류가 난 승무원 일정 관리 시스템을 수동으로 복구하고 재부팅하고 있다며 시스템까지 서로 동기화되고 통신이 시작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승무원 배치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서 무려 16,700편의 항공편을 취소해 약 200만 명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죠. 복구에도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승무원 일정 관리 시스템은 조종사와 승무원을 각 항공편에 배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수많은 항공기와 조종사들, 승무원들이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고 항공 대란이 일어났었는데요. 델타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델타 항공에 문의 전화가 쏟아지며 6시간 20분 넘게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항공편을 다시 예약하기 위해서는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해 일부 승객들은 차를 렌트해 수백 마일을 운전했다고 전했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델타 항공 승객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항공사와 해결해야 하겠지만 델타가 연방교통부의 승객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승객들은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벌리 치틀 비밀경호국 국장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치틀 국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과 관련해 보안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최근 사건과 관련해 무거운 마음으로 국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경호국은 당시 총격범이 유세장 인근 건물에 지붕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차단하지 않아 강한 비판을 받아왔죠. 공화당은 그동안 중대한 경호 실패를 이유로 치틀 국장의 사임을 요구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코인 시카고 지부가 한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시카고 호프 2024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손지선 회장입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여성 리더들이 서로 교류하고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서로 여성 리더들이 지원하고 또 인적 자원들을 발굴하고 또 한국에서도 컨퍼런스를 가지고 또 각 지역에서도 또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내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2016년부터 지금 거의 6번 정도의 장학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새롭게 2024년 코인 시카고 호프 장학 사업을 또 발표를 하려고 또 인사를 드립니다. 시카고 호프 장학생은 8년 전에 출범한 시카고 코인 여성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격 조건은 리더십과 사회봉사 분야에서 우수성이 인정된 한국계 여성으로 일리노이주 거주자여야 하며 미국 학부 프로그램에 정규 등록된 자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입니다. 선정된 10명에게 각각 $1,000가 지급됩니다.
코인 시카고를 뒷받침하는 시카고 여성재단이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기관이고 이 장학 사업을 또 원활하게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인데요. 이 재단에서 이미 모아둔 기금들이 지금 좀 있고, 이 기금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 20년 동안 코인이 시카고에서 멘토링 런천 사업을 쭉 진행해오면서 또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모았던 액수들이 그 액수를 저희들이 이제 장학 사업으로도 돌려드리고 있는 과정이죠. 손 회장에 따르면 2016년에 시작된 장학 사업은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한국계 여성 대학생을 돕는 프로젝트로 시작돼 현재까지 50여 명의 여성에게 혜택이 제공됐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시카고 로컬 등 지원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변 과기대에서 한 4년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코비드를 지내면서 이 시카고 지역에서도 정말로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 여성 대학생들, 한국계 여성 대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해서 2020년도, 2021년도 2년에 걸쳐서 또 로컬에 계시는 우리 한국 대학생, 여자 대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장학 사업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코인 시카고 웹사이트 coinchicago.org를 방문하거나 코인에서 제공한 링크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은 9월 1일, 선정 결과는 9월 말 이메일을 통해 지원 학생들에게 통보되는데요. 선발된 학생은 10월 5일 개최될 장학금 시상식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인은 한국 여성가족부 산하단체로 2001년에 창설돼 미주에서 시카고 지부를 포함한 동부와 서부, 남부로 나뉘어 운영 중입니다. 전 세계 130여 개 지부에 2천여 명의 회원이 소속돼 여성 인적자원 발굴과 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주목적으로 한인 여성 연대 강화를 통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 중인데요. 한편 코인 시카고 지부는 장학 사업을 비롯해 매년 멘토링 프로그램과 미주를 대표하는 여성 리더들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시카고에는 총 33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시카고 코인이 사실은 작지만 굉장히 멋진 여성 리더분들이 모여 계시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3명 정도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멘토링 사업들 꾸준하게 저희들이 해왔었어. 다큐멘터리 사업을 통해서 사실 지난 2년에 걸쳐서 AMC 나일스 극장에서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진 다큐멘터리가 큰 극장에서 소개되기도 했고요. 동부 컨퍼런스는 이번이 이제 또 2년 만에 돌아오는 행사이지만 매년 또 저희들이 다양한 행사로 우리 젊은 차세대분들 또 시카고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리더십 프로그램 진행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계획이고, 이번 10월달 행사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정말로 좋은 스피커분들 지금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가 한층 더 편리해졌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달에 시작한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의 기간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한인들을 포함해 많은 시민권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당국은 마이 트래블 사이트 회원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 오후 4시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여권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여권을 갱신할 때 DS82 양식을 인쇄하고 수수료와 함께 동봉의 우편으로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 대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기입할 수 있고 또 수수료는 크레딧 카드로도 지불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발급됐고 또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손상되지 않은 여권 소지자여야 하며 25세 이상 미국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 특수 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전 여권에서 성별이나 출생지, 생년월일은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존 사진과 다른 여권 사진이 필요합니다. 한편 당국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신청을 제출한 후 8주 동안은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가 오는 9월 4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시카고 지역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죠. 현재 교계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정확한 분석을 위해 지용근 대표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 등 갤럽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목회자와 성도를 대상으로 한 설문, 교인 및 목회자 인식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 결과를 보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목교회 데이터 연구소가 자체 실시 중인 설문에는 코로나 팬데믹 전후의 변화와 목회의 실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 등 목회자를 위한 설문 67개 문항과 또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설문하는 교인들을 위한 63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데이터 조사는 오는 8월 3일까지 계속되는데요. 협의회 측은 우선 교회를 중심으로 교단과 각 선교단체, 기독교 기관을 총망라해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이후에 취합된 결과를 토대로 9월 4일 오후 7시에 글렌비어 소재한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오늘 협의회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카고 지역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지역의 흐름을 알게 되고 또 서로 연합해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목회자 연구 모임들도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편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주최 할렐루야 대성회가 오는 7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소재한 헤브론 교회에서 열립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희년을 맞아 개최하는 2024 할렐루야 대성회는 회복과 변화를 넘어 하나로라는 주제로 시애틀 영재교회 담임 권준 목사가 주제 강사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협의회 측은 이번 대성회를 통해 시카고 지역의 모든 교회가 협력해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는데요. 성회 일정 후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새 시대의 새 목회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도 마련됩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확실해진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경합주에서 첫 유세에 나서죠.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해리스가 트럼프를 상대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첫 유세지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의 대관식을 치른 위스콘신주 밀워키였습니다. 해리스에게는 올해 5번째 방문이지만 위스콘신주를 올해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인식하고 있다는 상징적 일정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뉴욕타임스는 23일 민주당 전국위가 공개한 규칙을 인용해 대선 예비 후보가 이달 30일까지 주별로 50명 이하씩 모두 300명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일 경우 대의원들은 온라인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투표를 시작해 7일까지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전날 AP통신의 대의원 대상조사에서 대선 후보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음 달 19일에서 22일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넘겨받는 건 불법이라고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는데요.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 부통령이 미 역사상 최대의 선거 자금 규정 위반을 저지르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캠프는 공화당이 지난 몇 년간 투표 참여를 막기 위해 내세웠던 주장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한 뒤 모금한 선거 자금은 2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오늘 종일 구름 많은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후 들어 곳에 따라 30% 정도의 소나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목요일은 내일부터 주말 내내 맑게 개인 날씨 계속될 것이란 예보입니다. 목요일의 낮 최고 기온 최고 78도까지 오릅니다. 밤 최저 62도, 모레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60도가 예상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추신학문과 기술 연말을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아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